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세계로병원 가정의학과 김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관절 수술을 2만 례 이상 집도하고 특히 최소침습 무릎 인공관절 분야에서는 세계 최다 기록을 인증받은 정재훈 병원장님을 모시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관한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원장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세계로병원 정재훈 원장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관절, 특히 무릎이 아프면은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죠. 우리 산다는 게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걸어다니는 무릎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무릎이 아픈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아집니다. 제가 관절 수술 2만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서 관절 행복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사례는 43세 여자분이신데 평소에도 조금씩 양쪽 무릎이 아팠어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오른쪽이 심하게 아파서 진찰을 해보니까 무릎이 약간 부어있고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걷지를 못할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아직 43세면 따로 관절염이 올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분은 왜 아파하셨던 걸까요? 관절염의 원인은 원래 잘 모르니까 타고난 체질이랄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보갑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정형외과는 항상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거든요. 엑스레이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을 보기 위한 무릎 엑스레이는 꼭 세 가지를 찍어야 돼요. 서가지고 무릎을 펴고 찍은 사진, 서가지고 무릎을 구부리고 찍은 사진, 그다음에 하지 전체 사진, 이 세 개를 찍어야 되는데 이거는 서가지고 무릎을 펴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오른쪽 먼저 볼까요? 그럼 위아래 대퇴골하고 경골 사이 간격이 무릎 안쪽이 좀 좁아져 있죠. 바깥쪽보다. 그리고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확대를 해보면은 뼈도 이렇게 막 자라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관절이 좁아져 있으면은 물렁뼈가 닳아졌다, 얇아졌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물렁뼈가 닳아지는 게 퇴행성 관절염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다리를 배를 보면은 여기 약간 휘었죠, 안으로. 약간 오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 하는 걸 진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젊은데도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기도 하나요? 그렇죠. 원래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되게 생긴다고 그러는데 진짜 심한 분들은 30대 후반으로 생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이 되신 분들도 무릎이 자주 붓거나 반복적으로 내가 무리했을 때 아프거나 그러게 되면은 꼭 가서 진찰을 받아보는 게 좋아요. 이 환자분도 43세면은 굉장히 빨리 관절염이 온 것이죠.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관절염이 생기셨는데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죠. 특히 이분은 나이가 젊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지금부터 바로 진찰한 의사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이 환자분한테서는 이렇게 관절염도 꽤 심하고 또 오다리도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이렇게 비수술적 치료,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뭐 연골주사 같은 거 맞고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고 임시 방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럼 수술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술적인 방법 중에서도 흔히 관절염이 있으면 하면 생각나는 게 인공관절이잖아요. 근데 이 환자는 나이가 너무 젊고 닳아진 정도가 아직은 인공관절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공관절도 배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술적인 방법 중에 남는 게 관절경 수술이라고 관절경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염증도 제거해주고 이런 그런 수술. 그 다음에 오다리가 있으니까 오다리를 교정해주는 수술. 그리고 연골 닳아진 게 심하면 연골을 재생하는 수술. 이 세 가지가 검토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환자분한테 어떤 수술이 좋을지는 추가적인 다른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사진을 보면 이제 고관절에서부터 발목까지 다리 전체가 나와 있잖아요. 다리의 축이 얼마나 오다리로 갔는가 이걸 체크를 해야 돼요. 고관절 대퇴골도 중심에서 발목의 중심으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원래는 이 선이 무릎에서는 중심을 지나야 돼요. 여기. 가운데를 지나야 되는데 완전히 이 관절이 무릎에서 빠져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다리가 굉장히 심한 거죠. 오른쪽도 그렇고 왼쪽도 보면은 대퇴골도 중심에서 발목의 중심으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여기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중심을 지나야 걸어다니거나 활동을 할 때 체중이 양쪽, 안쪽과 바깥쪽으로 체중 배분이 균등하게 돼서
관절이 연골 손상이 닳아진다거나 증상이 덜 심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있다는 얘기는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계속 안쪽으로 체중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도 잘 생기고 아프기도 하고 또 관절도 악화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오다리를 교정해주지 않고서는 이 관절염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절골술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게 MRI예요. 이제 MRI에서는 이제 안쪽에 관절염이 얼마나 심한가도 보고 바깥쪽 관절 연골은 건강한지 이걸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바깥쪽인데 이렇게 연골들이 비교적 건강해요. 오른쪽이거든요. 여기 회색 분 이 부분이 연골인데 쭉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 바깥쪽 건강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안쪽에서는 좀 연골이 좀 닳아져 있는데 이렇게 연골이 닳아졌다는 걸 직접 MRI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비교적 바깥쪽이 건강해서 절골술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체중을 약간 오다리 교정술을 해서 체중을 바깥쪽으로 약간 옮겨줘도 향후에 바깥쪽은 관절염이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오다리 교정술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오다리를 교정해서 바깥쪽으로 체중을 실어주면 나중에 바깥쪽에 관절염이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그 MRI를 통해서 네. 바깥쪽에 관절염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오다리 교정술을 합니다. 수술 중에 관절 속 상태나 수술 후의 사진을 혹시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관절경을 보면은 그 관절 상태를 알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술 중에 관절 속을 들여다보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렇게 마치 그 해초처럼 이렇게 빠르게 자라난 게 염증이에요. 안쪽 위에 연골 보면 솜털처럼 막 일어나 있고, 그럼 파져 있고, 밑에도 보면 울퉁불퉁하죠. 네. 이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을 보면 느낌이 다르죠. 이쪽은 매끌매끌하잖아요. 여기도 매끌매끌하고.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체중을 옮겨주고 안쪽으로 체중이 덜 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이제 최종적으로 관절염으로 확인하고, 오다리 교정술을 해도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오다리 교정술을 해서 수술 후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술 직후에 왼쪽 사진이고요. 아까 다리가 이렇게 안으로 휘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를 이렇게 금을 내 가지고 여기를 벌려줍니다. 벌려주면 다리가 이렇게 가죠. 이것이 수술 전에 아까 보여줬던 그 사진인데, 다리 축이 아까 봤던 것처럼 안으로 많이 치우쳐 있었죠. 지금 이제 서로 교정해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축이 가운데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와서 체중이 안쪽보다는 바깥쪽으로 조금 더 치우치게, 그러니까 안쪽이 보호가 되는 거죠. 전체로 이제 관절이 이제 안쪽으로 체중이 덜 가니까 네. 관절 염증도 덜 생겨서 덜 아프고 또 앞으로 닳아지기도 덜 하고, 최소한 10년 이상, 15년 이상 정도는 효과를 볼 거예요. 한 1년 지난 지금 혹시 통증 적고 활동 잘하고 계세요. 네. 그럼 이런 수술로 관절염이 그러면 완치되는 건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닳아지는 거라 했잖아요. 네. 관절 연골이 닳아지면은 정상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환자한테서는 아까 설명 쭉 해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절골술을 해주고 이런 것이 현재로 좀 최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염증도 적어지고 통증도 적어지고 그래서 일상생활하는 데 훨씬 개선을 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수술을 하고 관리를 잘 했을 때 향후에 어느 정도 기대 효과를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아무 지장 없이 무릎을 잘 쓰시는 분을 100점이라 했을 때 네. 이런 술하신 분들 90%에서 95% 쓰면 돼요. 상당히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서 생활을 못하던 이런 활동들, 어지간한 활동들 거의 다 하고, 그 다리 모양이 오다리로 있어가지고 특히 젊으신 분들이나 여성분들은 껍 조이는 그 바지 못 입는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반듯해지니까 이제 바지 입고 보통 거의 정상에 가까운 수술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히 완치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나가야죠. 지속적으로 관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절골술이라고 하는데 아까 사진을 보니까 뼈를 잘라서 고정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그 잘린 부분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뼈를 완전히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금을 낸다 생각합니다. 금을 내고 그 사이를 벌려준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벌려준 채로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 사이에는 이제 뼈를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뼈가 굳어서 자기 뼈처럼 되는 거죠.
나중에 아마 또 설명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모든 관절염 환자분들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렇게 젊은 이렇게 환자분들 보면은 다른 병도 마찬가지인데 관절염도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물이 차거나 어쨌든 내가 활동을 좀 많이 하면 좀 아프다가 좀 활동 쉬면 좋아지고 이건 관절염의 조기 증상일 수 있어서 꼭 전문의사한테 가서 꼭 진찰을 받아보고 혹시나 젊은 나이에 관절염이 있는데 오다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필수로 이 오다리 교정술을 해줘야 돼요. 특히 이제 60세, 65세까지도 그 절골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이에 관절염 플러스 오다리 그러면 이건 절골술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할 일이다. 물론 이제 아주 심하게 관절염이 심한 사람들은 인공관절 쪽으로 가는데 이제 아주 심한 말기가 아닌 사람들 특히 초기에 발견되면 꼭 그렇게 해주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수많은 연구와 경험을 통해 관절에 행복을 드리는 정재훈 원장님과 함께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